인천시가 내년 본 예산안을 11조 9,399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해 부천 원도심 일부 지역 학교들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 학교 건물 활용 방안 등 통폐합 과정에서 새로운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 된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입니다. 인천의 한 자치구가 어두운 골목과 공원에 야간 방범용 빛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안심 귀가를 돕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교에 학생 한 명이 남아서 공부하는 풍경은 외딴 산골 마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천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 지역 원도심의 몇몇 학교가 서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대장동에 위치한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 교실에서는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 분교의 유일한 학생은 6학년 황정훈 학생. 선생님도 한 명뿐입니다. 점심시간 때 보통 친구들은 다 축구나 그런 걸 했는데 저는 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저밖에 혼자 할 때 심심하고 외로워요. 지난 1957년 개교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17명이 함께 지냈던 교정.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입니다. 학교 통폐합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이곳 분교 교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 황정훈 학생마저 졸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교 수순을 밟아 앞으로는 본교에서만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그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하는데 대장 분교가 이제 아쉽게도 우리 학생 수가 내년에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폐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천 동중과 부천 동여중도 800명대에 달하던 학생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 학교가 합쳐진 이후의 운영이나 빈 학교의 건물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난 후에 학교에 대한 부분도 또 지역을 위해서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불어났을 때 그걸 다시 학교로 활용할 수 있게 그걸 매각하거나 이러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주민에게 내주는 공간으로 해주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점차 더 벌어지면서 거듭되는 학교 통폐합 문제. 더 이상 도서 상간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상황에서 효과적인 통폐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음주 문제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는 그의 자백과 딸의 진술뿐이라며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경우에만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51살 B씨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시가 2021년도 주요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형 뉴딜과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인천 이음 캐시백 10%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본 예산은 11조 9,399억 원, 올해보다 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특징은 4대 인천형 뉴딜 사업과 4대 현안 분야 사업에 우선 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10%인 인천 이음 캐시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1,980억 원을 반영하고 청정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1,374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832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 연장을 위해 1,330억 원을 투입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4,171억 원을 반영합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인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의 빛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어두운 골목과 공원에 야간 방범용 빛시설을 설치한 건데요. 시민들의 안심 기과를 돕는 건 물론 볼거리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장수동의 한 산책로. 맑은 물에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아이는 움직이는 물방울을 따라 발길을 옮깁니다. 엄마는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아이를 연신 카메라에 담습니다. 운동을 나온 주민들도 환한 조명을 보며 밤운동을 즐깁니다. 너무 예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지금 운동도 할 겸 산책 나왔는데 이렇게 형형색색 예쁜 물고기가 나오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요. 산책로 중간에 볼거리가 생겨서 산책이 더 즐거워졌어요. 지나갈 때마다 힐링되는 느낌이 드네요. 남촌동의 한 골목길. 양떼 목장부터 은행나무까지 남동구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두운 길을 지나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명을 밝힘으로써 우리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기분도 좋고 뭐 위험한 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조성한 야간 보행안전 빛거리입니다. 구월동 정각초교와 간석동 신명여고 등 학교 주변을 비롯해 만수동 여성 안심 귀갓길 등 6곳에 로고 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범죄 예방은 물론 동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 추천을 받아 권역별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올 연말 1단계 지정 신청이 통과되면 5년간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시 보조금 2,25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동구는 내년에도 야간 보행 취약지역 8곳에 추가로 안전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 특성상 물로는 불을 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에 질식 소화포를 이용하면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 2명이 질식 소화포를 들어올려 공기가 통하지 않게 차량을 완전히 감쌉니다. 20여 분이 지난 후 소화포를 걷어내자 불길은 사라지고 까맣게 타버린 차량만 남았습니다. 계양소방서가 선보인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불연성 유리섬유에 특수 실리콘으로 열 처리를 한 질식 소화포는 화재가 난 곳을 온전히 덮을 수만 있다면 산소를 차단하는 원리로 간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0.4mm 두께에 무게는 28kg밖에 되지 않아 적은 인력으로도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고 최대 3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식 소화포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관련 화재의 신속 진압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화재 발생 시 물로 진압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등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밀폐된 공간에서의 차량 화재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한 대를 진압하는데 3,000리터 정도 소비되던 물과 진압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매연 등을 질식 소화포를 이용하면 크게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 된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천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3일 마을라디오 소세이음 스튜디오를 개관했습니다. 소세이음 스튜디오에는 주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영상과 음향 장비 등이 마련돼 있어 앞으로 지역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휴플러스 센터 지원으로 설치된 소세이음 스튜디오는 앞으로 지역 주민 온라인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6년부터 마을 라디오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소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 단체들이 3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운동을 돌아보고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 운동의 지향점 모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변화가 많이 있는데 특히 큰 변화가 바로 디지털 사회로의 아주 급격한 어떤 전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올해 두 번째로 마련한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 새 시대에 맞는 경제와 시장 환경, 소비자 정책을 토론하고 의제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가 지난 3일 부평구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토대를 수립한다는 계획인데요. 부평구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부평구는 중간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문체부의 현장 실사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연말까지 공식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캠페인은 실천 서약서 작성과 일상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다짐 한마디 작성,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맞추기 퀴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양구는 캠페인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김포 지역 축산단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한우와 돼지고기를 기부했습니다. 김포 한우협회와 한돈협회는 한우 148kg 상당과 돼지고기 264kg 상당을 김포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불고기용 한우와 삼겹살은 보호시설에 전달되며 취사가 어려운 곳에는 조리 과정을 거쳐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이 지역 청소년 자치기구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찾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단, 청소년 문화예술기획단에서 활동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인천시가 청소년 웹진 무에서 활동할 청소년 기자를 모집합니다. 무는 인천시에서 제작하는 청소년 잡지인데요. 청소년 기자들은 사회와 교육 등 분야를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문 기자 강의와 방송국 견학 등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5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희망자는 16일까지 무 홈페이지로 지원하면 됩니다.